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김치를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김치 없이는 밥도 못 먹는 사람인데 시댁 때문에 김치에 김자만 들어도 아주 치가 떨리는 지경입니다. 보통 김장철이 다가오면 우리 며느리들 참 힘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저는 김장철도 아닌데 힘들곤 했어요. 저희 시댁은 365일 내내 원하는 날이 바로 김장철이었는데요. 그런 제 사연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결혼 전에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20대 때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살다가 우연히 친한 친구와 휴가 일정이 맞아서 첫 해외여행을 갔었죠. 3박 5일로 베트남 여행을 갔었죠. 아직도 그때 그 추억들이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너무 황홀했던 하루하루였습니다. 제게 첫 해외여행은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 이후 열심히 벌어서 일본도 가고 가까운 곳들을 가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어야 3박 5일로 다녀오는 이 여행들은 그 나라를 느끼기에는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죠. 차라리 이렇게 어설프게 아쉬움으로 남기고 올 것 가지 말고 아예 참았다 길게 다녀오자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휴가도 반납하고 그냥 일만 주구장창 하며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제 30대에는 적어도 여행을 이리저리 다니며 세상을 많이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또 직업이 편집 프로그램을 만드는 직업이라서 여행하는 것을 촬영해서 기록하면 좋겠다 싶었죠.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대박나면 좋은 거고 쪽박이며 저 혼자만의 추억으로 간직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못해도 최소 2달은 무조건 떠나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열심히 일을 했고 그렇게 제 나이 33살이 되었을 때 퇴사를 하고 바로 떠났어요. 제가 동남아를 좋아라 하는 편이라 그쪽으로 계속 돌아다니다 즉흥으로 비행기 가격이 저렴하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2달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2달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2달이란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와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일할 때는 그렇게 하루하루가 시간이 안 가더니 역시 행복한 시간은 빨리 흘러가나 봐요. 혹시 몰라서 끝까지 가는 비행기표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이날은 혼술을 하려고 뷰가 좋은 루프탑에 가서 맛있는 음식에 맥주를 시켜두고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는데 거기 한국인 남성분들이 있었어요. 총 5분인데 비즈니스 때문에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오래 있다 보니 관광 목적인지 비즈니스 목적인지가 딱 티가 났거든요. 저는 술을 마시면서 홀로 촬영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업무적인 얘기였는데 촬영을 해주기로 했던 직원이 사정이 생겨서 촬영이 불가해졌다며 저도를 함께 해줄 수 있냐고 현장에서 스카웃을 해준 거예요. 조건은 나쁘지 않았고 총 일주일 정도 함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간 숙소를 제공해주겠다고 했기에 저는 고민도 없이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더 머물게 되었죠. 그곳에서 어쩌다 일까지 했고 그 연이 닿아서 저는 그 회사랑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한국을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죠. 중간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가를 반복하며 저는 꿈에 그리던 타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만 한 게 아니라 사랑도 했어요. 함께 일하던 사람 중 한 분과 눈이 맞았는데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죠. 그렇게 2년간 일과 사랑을 동시에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원래 쭉 그쪽에 있으려고 했으나 시댁에서 반대를 했어요. 타국살이를 왜 그렇게 오래 하냐며 아이도 낳고 해야 하는 때 들어오라고 하셨죠. 반박할 수 없는 말이기에 저랑 남편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이 시댁이랑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렇게 가깝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서 독립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친정이 부유한 편이고 능력이 있으신데 도움을 굳이 받지는 않았어요. 제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도움을 받았다며 더 빨리 갈 수 있었겠지만 그게 싫어서 오래 걸리기도 한 거죠. 그러나 남편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시모와 신우 그리고 남편은 무슨 셋이서 옹기종기 함께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 돈은 시모 돈, 시모 돈은 남편 돈인 느낌이었죠. 뭔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서로 독립이 전혀 안 된 상황이었고 조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툭하면 서로 돈 빌리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서 제 눈에만 이상하게 보이는 정도였죠.
신우는 이미 한 번 갔다 왔고 아이는 없이 시모랑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 상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본인은 늘 스트레스가 과하다며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죠. 웃긴 건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피해보는 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만 되면 시모가 전화를 해왔어요. 예, 오늘 저녁은 뭐니? 네? 그냥 김치찌개 했어요. 김치찌개 하나 한 거야? 계란말이라도 하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겨우 그거 하나 먹고 어떻게 힘을 내겠어? 아니, 고기 반찬도 없니? 찌개에 고기 들어가 있어서 굳이 안 했어요. 밑반찬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죠 뭐. 그런데 왜요? 왜긴 나랑 현지도 갈 테니까 우리 밥도 차려놔. 처음 한두 번은 어쩔 수 없이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저렇게 얻어먹는 것도 불편했는데 먹고 집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신우는 소주를 사들고 와서 밥 먹고 안주 타령을 하며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셨고 시모는 소파에 누워 TV를 봤죠. 저는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고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TV를 봤습니다. 그렇게 밤 11시가 되도록 둘은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눈치껏 얼른 보내라고 했으나 알아서 갈 테니 먼저 자라고 하더군요. 이게 반복되니까 솔직히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저녁 메뉴를 바꿔버렸습니다. 다이어트를 핑계 삼아서 말이죠. 예, 오늘 메뉴는 뭐니? 오늘 저녁은 샐러드예요, 어머님. 뭐, 샐러드? 그거 하나 먹는다고? 왜? 아, 아범이랑 얘기해봤는데 다이어트도 할 겸 해서요. 저녁에 너무 더부룩하게 먹으면 속도 불편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또 오시게요? 아니, 그렇다고 저녁을 무슨 샐러드를 먹냐? 아침 점심 든든히 먹고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게 맞죠. 어머님 오세요. 샐러드 넉넉한데. 샐러드 먹으러 거길 가겠어? 됐다. 너희 많이 먹어라. 메뉴를 샐러드로 바꿔버리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물론 이날 메뉴는 샐러드와 한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모와 신우가 저를 힘들게 하며 저는 그들 머리 위에서 은근슬쩍 놀았어요. 이게 바로 시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죠. 혼자 쏘가리하며 열받고 막 부글부글 해봤자 저만 힘들지 달라지는 건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 이후에도 메뉴가 자꾸 닭가슴살이나 시리얼 또는 샐러드니까 저녁은 더 이상 먹으러 오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싶었던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하루는 시모가 아침부터 제게 시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편하게 입고 오라는 말에 뭔가 불길했죠. 그렇게 시댁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마트로 가자고 하더군요. 마트로 가니 별의별 거를 한가득 사는 겁니다. 보니까 김치를 담을 것 같아서 약간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치를 담그는 게 맞았어요. 제가 시집와서 조금 놀란 게 김치 냉장고가 이 집은 2대였거든요. 그리고 김치가 무슨 밥상에 종류별로 다 나와서 신기하긴 했는데 그만큼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자주 담궈 먹는 편인데 갓김치,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생채, 깻잎김치들은 무조건 꼭 있어야 하는 김치들이에요. 이날은 시집와서 처음으로 담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모는 저희 먹을 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지인들에게 팔아요. 지인들이 김치 맛있다고 하도 그러니까 그럼 사 먹어라 이렇게 유도를 해서 김치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자주 담아야 하고 많이 담아야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이 짓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김치를 겨우 다 담으면 뒷정리를 하라고 시킨 후 시모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럼 지인들이 와서 김치를 맛보고 현장에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으로 사가요. 지인들이 다 가고 나면 얼마를 벌었다면서 기분 좋아하죠. 생각보다 많이 팔렸을 때는 정작 저희가 먹을 게 부족할 때도 있었어요. 이러면 또 담아야 하는 겁니다. 대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저는 김치지옥에 제대로 빠져서 살아야 했고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도 없었어요. 1년에 대체 김장이 몇 번이냐고 미치겠다고 나는. 당신은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세상에 그걸 팔기는 왜 팔아? 진짜. 에이, 그렇게 하면 재료값보다 더 돈을 버는 거니까 이득이긴 하지 뭐. 그럼 당신이 휴가 내고 하던가. 왜 내가 해야 하냐고. 내가 뭐 당신네 집 김장 도와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한 달에 한두 번씩 이 짓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디 쉽냐고. 내가 지금 김치 공장에 취업을 한 건지 결혼을 한 건지 모르겠다니까. 오죽하면 내 온몸에서 김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아니, 김치만 봐도 소름 끼친다고 나는. 말이 조금 심하다 당신? 엄마가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건데? 뭐라고? 날 뭘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데? 말 좀 해봐. 아니, 엄마 김치 솔직히 맛있긴 하잖아. 나중에라도 당신이 혼자 잘 담을 줄 알면 좋은 거지. 난 사 먹을 건데 뭐하러 그런 귀찮은 짓을 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니? 진짜 말이나 못하면 내가 아유 됐다. 당신을 붙잡고 말한 내가 미친 거지. 에이, 말을 또 그렇게 해? 답이 없는 남편에게는 말해봤자였습니다. 더 웃긴 건 시모는 좋은 건 무조건 내 새끼들만 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남편과 신우만 챙겨줬고 저는 안 줬습니다. 그게 너무 눈에 보여서 모른 척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죠. 한 번은 누가 먹으라고 장어를 줬나봐요. 근데 딱 2마리 뿐이라서 양이 별로 없던 거죠. 원래 주방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그것이 상피고 먹자고 하길래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내내 시모는 남편과 신우를 번갈아 가면서 불렀고 주방만 갔다 오면 남편과 신우는 입이 오물오물 거렸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냥 모른 척 밥을 먹는데 그렇게 허겁지겁 먹던 신우가 순간 기침을 하다 입에 있던 장어를 다 뱉었고 제 눈에 장어가 까꿍 하며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보이는 장어를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아무렇지 않아서 물었어요. 어머, 아가씨 장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뭐야, 혼자 몰래 먹다가 살에 걸린 거예요? 뭘 몰래 먹어요? 어디 봐서 이게 장어예요? 아니거든요? 예, 장어가 어딨어 여기에. 상에 봐봐라, 장어가 있는지. 여기 있잖아요. 아가씨 입속에서 튀어나온 장어요. 이건 누가 봐도 장어라 모른 척을 못하겠네요. 어머니, 그냥 편하게 가져와서 드세요. 저 안 먹어요. 그러다 둘 다 체하겠네요.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너는? 어머니, 베란다 창문으로 다 보여요. 거기서 장어 몰래 드시는 거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드시지. 제가 먹을까봐요? 안 먹을게요, 어머님. 저 장어 사 먹을 돈 있어요. 그리고 바로 구워 먹는 거 아니면 전 안 먹어요, 원래. 전 시댁 것들을 아주 한방 제대로 먹여줬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 순간 시댁 것들은 모두 뻘쭘하고 민망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못했죠. 늘 이런 식으로 저만 쏙 빼고 뭔가를 먹거나 어딘가를 놀러 갔다 오거나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주눅들거나 우울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열받는 게 가장 컸지만 그 뒤로는 너무 유치해서 웃기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약 올리듯 하면 남편은 제게 따로 뭐라고 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막 예의 없이 그러지는 마. 엄마 기분 많이 나빠해. 가운데서 내가 난감하단 말이야. 그런 거 말고는 안 보여? 진짜 찌질하고 유치해. 당신네 식구들 모두 다 먹을 걸로 유치하게 굴지를 않나. 회사에서 야근 한다더니 나만 쏙 빼놓고 여행까지 갔잖아.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진지하게 화내볼까?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냐? 아니, 그건 3인이 최대라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럼 4인 기준으로 갔어야지. 아니, 나한테 미리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순서지. 장난쳐? 그뿐이야? 그럼 먹을 거 숨겨놓고 왜 가족들끼리만 먹는데? 나는 뭐 주둥이야? 먹을 걸로 그러니까 제일 치사하고 약 오르는 거 알아? 진짜 유치해서 말도 안 나오네. 내가 왜 화내는 줄 아니? 너무 유치해서 뭐라고 상대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도 예의는 지키자. 식구들이 전부 나를 무시하고 예의를 안 지키는데 나라고 지킬 필요가 있어? 아니지. 내가 예의를 안 지킨 게 뭐가 있어? 숨겨서 먹길래 체하니까 대놓고 먹으라고 했고 여행 몰래 갔다 왔길래 대놓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예의 없는 행동인 거야? 당신 가족들이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거지. 제발 말은 똑바로 해. 남편은 꼭 저렇게 한마디씩 제게 말했다 오히려 더 욕을 먹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 사람이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기보다 내가 미쳤었지 싶었어요. 더 정확히는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기는 했으나 신중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중 시모가 불러서 시댁으로 갔고 또 김치지옥에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김치지옥에 빠지는 날인 걸 알면 안 올까봐 꽤 머리를 써서 돌려 말하곤 했어요. 열이 잔뜩 받아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외투를 입고 가방을 들더니 그러는 겁니다. 예, 나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 올 테니까 하고 있어. 너 할 줄 알잖아. 이거 꼭 해야 해. 성금 받은 거 있어서 꼭 줘야 되거든. 알겠지?
이거 왜 제가 해요? 어디 가세요, 어머님? 그렇게 시모는 나가버렸고 저는 시모란 남편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열이 잔뜩 받아 있었습니다. 갓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생채, 깻잎김치 이걸 다 하라는 건데 제가 미쳤다고 하겠어요? 전 안 하고 있었고 그냥 시댁 소파에 누워서 TV나 봤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고 핸드폰 소리에 깼어요. 아침이었는데 눈 떠보니 깜깜한 밤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어디야? 여보라니 나다 니 시애미 김치는 다 했니? 아 네 어머님 어디세요? 이렇게 두고 그냥 가시면 제가 혼자 못하죠. 영상통화 받아볼래? 보이니? 우리 지금 홍콩 왔어. 예쁘지? 너무 예쁘지 않니? 너도 같이 데리고 올까 했는데 돈이 그 정도는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김치도 먼저 돈을 받아서 담궈야 했거든. 그니까 얼른 해서 줘야 하는데 얼마나 했어? 뭐라고요? 지금 해외여행을 가신 거예요, 셋이? 그래, 홍콩이라고 홍콩. 김치는 얼마나 했냐고. 어이가 없네, 진짜. 전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시모가 사다 놓은 모든 김치 재료에 굵은 소금을 미친 듯이 뿌렸어요. 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소금을 뿌릴 때가 부족하면 맛소금부터 시작해서 집에 있는 온갖 소금을 다 뿌렸고 그것도 부족해서 설탕까지 그냥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상통화로 그 광경을 보여줬어요. 어머님 보이시죠 김치? 이만큼 했어요. 완성이에요. 어머머머 얘 너 지금 저거 소금이야? 뭐야 얘 미쳤나봐. 너 저거 못 먹어. 얘 당장 털어내. 왜 덜어내야 하지? 당신도 짠 거 좋아하는 거 아닌가? 아니 조금 전에 여행도 다 같이 가는데 얼마나 한다고 나 하나 데려가는 돈이 아깝다길래 그래서 나는 또 짠순이 짠돌이 모이는 줄 알고 짜게 해준 건데 문제 있나?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내가 또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기 한 20분 걸릴 거예요. 전 그렇게 김치 재료를 아작내고 시모가 예전부터 저에게 주겠다고 하던 굉장히 아끼던 목걸이가 있었어요. 고가의 목걸이인데 꼭 주겠다고 1000번 넘게 말했던 게 있죠. 그게 생각나서 그거 그냥 챙기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서재에 들어가서 남편이 숨겨놓은 비상금을 다 털었어요. 솔직히 청소하면서 이미 다 찾았는데 다시 숨겨놔줬거든요. 얼마나 어설프게 숨겼는지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죠. 다 찾아보니 350만원 정도였고 저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짜잔! 이건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주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1000번을 넘게 말하셨던 목걸이 기억하시죠? 근데 깜빡하신 것 같아서 제가 챙겼고요. 그리고 이건 350만원. 여보 비상금 다 찾았더니 이 정도더라? 고마워 잘 쓸게. 짠돌이가 세상에 언제 이렇게 모은 거야? 다음 영상도 기대해. 딱 이렇게 단체톡에 영상을 보내니까 전화 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받지 않았고 머리도 식힐 겸 열도 받아서 저도 바로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남아로 말이죠. 혼자 조용히 휴양하기에 딱이고 오랜만에 현지 분위기를 느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베트남 다낭에 도착을 하고 나서야 영상을 하나 찍어 보내줬습니다. 짠! 나도 해외 왔어. 당신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말이지. 내가 처음에는 당신 비상금을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당신네 엄마가 나 김치지옥에서 부려먹은 인건비 그거 한 푼도 안 줬잖아? 그거 생각해보니 이건 돈도 아니더라? 오히려 더 줘야지 당신네들이 그치? 뭐 아무튼 재밌게 놀아. 나도 재밌게 놀 테니까. 아참 내가 집에 나오는 길에 서두르다 김치 다 엎질러서 아마 난리 났을 건데 빨리 가봐. 벌레 생길라. 그 후 저는 시댁 것들의 연락을 일제 받지 않고 오래도록 휴양을 즐기다가 한국으로 돌아갔죠. 왜냐면 정리할 게 남아서요.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은 저를 보며 미쳤냐고 소리를 쳤고 저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렸어요. 그렇게 짐을 하나 둘 싸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정말? 뭐하긴 당신 짐 싸지. 너희 엄마네 가서 살아 너. 이제 너도 너희 가족도 다 징글징글해서 싫어. 여기 내 집이잖아? 잊었어? 그니까 네가 나가야지 임마. 이렇게 쫓아내려고 짐을 싸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시무가 왔더라고요. 오자마자 제 뺨을 때리려는 시무의 손을 낚아채고 시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제게 남편이 미쳤냐며 어깨를 확 밀려고 하길래 중요한 그것을 가볍게 발로 확 차줬어요.
어디서 상 거지 같은 것들이 쌍으로 난리야? 내가 니들 종로로 달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난 너희 같은 것들이랑 차원이 다른 인생이야. 어쩌다 저런 놈이랑 결혼해서 난린데 세월이 아까워 죽겠네. 지금도 너희랑 이러고 사는 시간이 아까워 죽겠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고 법정에서 해결해. 이혼소송 들어갈 거니 그렇게 알고 너희 엄마한테 전해. 나한테 빌린 3천만 원 내일 모레까지 안 갚으면 그것도 고소 들어간다고. 당연히 합의는 없고 법적 증거 있는 건 알지? 저는 소금을 뿌리면서 나가라고 허이허이 쫓아냈고 이혼도 말끔하게 했습니다. 심은호 고소했는데 어디서 3천만 원을 구했는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고 저것들과 악연을 모두 끝냈습니다. 이후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고 홀적 여행도 떠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제 팔자의 결혼 투번은 절대 없을 거예요. 역시 결혼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